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가철 순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물에 빠져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 할롤라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름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의원들 간 밥그릇 다툼으로 신선 조직을 담당한 상임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비껴갔지만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저녁쯤 돼서야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반짝했다가 모레 수요일에 잠깐 한때 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름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메르스 때문에 미뤄뒀던 수술도 병원에서 진행하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공급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과 시민들이 침상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끝나고 친구랑 갑작스럽게 헌혈하게 됐는데 뿌듯한 것 같아요. 최근 방학과 함께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올 상반기 혈액 수급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개인은 물론 단체 헌혈이 급감해 올 상반기 34군데 3,400여 명이 헌혈을 취소했습니다. 메르스에 앞서서는 볼거리까지 유행을 하면서 헌혈을 통한 혈액 공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기자들이 보통 근 10명에서 15명 되는데 지금은 근래 들어서 메르스 때문에 와서 헌혈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할 정도. 현재 광주 전남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 적혈구는 2,800여 유닛으로 8일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이런 농축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하루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혈액 수요는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메르스가 잠잠해지면서 대형 병원마다 미뤄뒀던 수술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예정된 수술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급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특히 백혈병이나 암 환자 때 쓰는 그 혈소판 혈액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통적으로 헌혈 비수기인 방학과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혈액 공급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 4개가 반영돼 176억 원 규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순환도로 건설 사업은 75억 원,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확장은 82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 하천 정비에 14억 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5억여 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푸른길 부지에 가건물이 지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푸른길 부지 안 사유지 100제곱미터에 음식점을 신축하려다 푸른길을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던 토지 소유주가 이번에는 가건물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일단 해당 가건물을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근 친일 인사 선정비가 광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광주시가 선정비를 철거하거나 단죄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공원에서 발견된 친일 인사 윤웅열과 이근호의 선정비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와 협의를 거쳐 친일 행각을 기록한 단죄비를 설치하거나 선정비 자체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라남도 신설 조직인 도민안전실을 담당할 상임위를 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힘 있는 부서를 서로 가지려는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인데요.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라남도에 도민안전실이 신설됐습니다. 각 실국에 분산된 사회와 자연재난 관련 부서가 도민안전실로 통합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 같은 행정기구 개편안을 승인했는데
정작 도민안전시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정환경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의 상임위에 배정해야 한다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알짜배기 부서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없는 도민안전실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도의원들의 불성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 청문위원 가운데 3분의 1이 불참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12명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전남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외형 확장에 앞서 전남도의원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대규모 점프 규제 조례가 무산된 뒤 구청과 의회가 상반된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는 대규모 점프 등록 등에 관련된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지역발전 자문위를 개최하고 인근 지역 상인들의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등 의원 6명은 다른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중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권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운영과 시설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의 운영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 시설과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을 매년 삭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예상 수익은 지난해 48억 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13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여수 세계박람회장 크루즈 부두와 비고 사이에 길이 800m, 폭 20에서 30m 정도의 검은색 기름띠가 발견됐으며 방제정 등 6척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동원돼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이 정확한 유출량과 유출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초기 방제 인력이 부족해 초종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장흥 물축제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한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올해는 대형 수상 무대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길거리에서는 지상 최대 물싸움이 펼쳐집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장흥 물축제가 한층 진화됐습니다. 최대 볼거리는 개막을 알리는 살수대첩 퍼레이드. 한대에 올린 주민과 관람객들이 물싸움을 벌이며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또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에는 물총과 물풍선, 바가지를 동원한 지상 최대의 수중전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또 맨손 물고기 잡기와 수중 줄다리기,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천연 약초 힐링풀, 수상 특설 무대까지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물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흥이라는 그런 테마로 시원한 여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물을 마음껏 즐겼다면 편백스펜 우드랜드에서 숲속 음악회와 목공예 체험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축제 개막에 맞춰서 대한민국 통합박람회가 이곳 탐진 강가에서 함께 열립니다. 독일과 중국, 인도 등 외국 의료기관들을 비롯해 국내 유명 통합의학 병원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2016년도에 개최되는 국제 통합 박람회를 대비해서 프레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 물축제와 병행하게 된 것은 우리 대체의학에 대한 박람회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찜통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남도의 여름축제가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휴가철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구례 섬진강에서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7살 정모 씨가 실종된 지 2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고흥군 영남면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23살 한모 씨가 물에 빠진 사촌 동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목포 해경이 관련자 조사를 마쳤지만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 운전에 능숙했다고 진술한 점과 승용차가 바다에 돌진하기 전 엔진 소리가 크게 났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 급발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하는 한편 유족들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다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목포를 방문한 뒤 경북 영주로 돌아가던 관광객 18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 사고와 관련해 목포시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시 보건소는 관광객들이 먹은 음식과 반찬, 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음식점 직원들에게서도 가건물을 채취해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청 사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화관이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운대리에 오는 2017년 개관합니다. 전시유물 수집이 성과를 거두면서 분청 문화관 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한 황색 빛깔의 단아한 문양이 새겨진 분청사기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국내 최대 분청사기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운대리에서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 목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 참가했으며 그 후 여도 만호를 지냈던 금계 노인의 문집을 후손들이 펴내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20명이 분청사기와 토자기, 고서 등 유물 757점을 고흥군에 기증 기탁했습니다. 덤벙 분청문화관 전시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는 유물 기증 기탁 운동 결과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왔었고 답사를 여러 번 왔었는데 마침 여기 분청사기 자료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몇십 년 전부터 모아둔 품꾼이 저금해서 컬렉션한 분청사기를 선별해가지고 기증할 마음으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수집된 유물을 국내 최초로 문을 여는 분청문화관의 전시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유물 수집으로 새로운 역사 인물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토사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관 개관 전까지는 임시 수장고에 보관해가지고 유물 보존의 절차를 기할 것이고 이후로는 새로운 인물 재조명 사업과 문집 번역, 향토사 연구 영역 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 오는 2017년 말 개관되는 분청문화관. 핵심 자료인 전시 유물이 순조롭게 확보되면서 역사 교육장이자 문화 명소가 될 분청문화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폴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클래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늘 오후 광주시 동구 장동옛 읍성에서 자리에 지어진 광주 폴리 소통의 원두막에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폴리 앞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은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열리며 드로잉 퍼포먼스와 샌드아트 퍼포먼스, 폴리 토크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국제 홍보 상징관이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를 비롯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석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막식 참석 뒤 밀라노 엑스포와 베니스 비엔날레를 방문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오늘부터 4박 5일간 영산강 대탐사에 나섭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후원으로 대탐사에 나서는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120여 명은 광주 전남 환경단체로 구성됐습니다. 탐사대는 담양 가막골과 화순군 쌍봉사 등에서 어류 생태와 수질을 조사하며 선박을 이용해 영산강을 탐사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시즌 전적 5승 5패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기아와 롯데의 주말 3연전. 1승씩 나눠 가진 두 팀은 나머지 1승을 챙기기 위해 연장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펼쳤는데요. 기아는 아쉽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위권에 나란히 머물고 있지만 순위에 관계없이 두 팀의 맞대결은 치열합니다. 닮은 점이 많은 두 외국인 투수 스틴슨과 레일리의 맞대결. 7회까지 두 선수의 투수전이 펼쳐지며 1대2 긴장감 넘치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려는 순간 기아는 호락호락하게 롯데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9회 말 캡틴 이범호가 시즌 18호 동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승부는 연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윤석민 카드를 써버린 기아는 기아 마운드의 미래인 젊은 투수들의 기대를 걸었는데요. 2군에서 막 올라온 홍건희부터 임기준, 한승혁이 마운드를 이어받았지만 2점을 더 헌납하고 승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타선에서는 고졸 루키 황대인이 데뷔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캠프 때부터 대형 내야수로 기대를 보았던 황대인이 데뷔 후 첫 1군 무대에 섰는데요. 수비력 보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시원시원한 타격으로 눈도장을 찍은 황대인 선수가 후반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후반기 5할 승률을 목표로 하는 기아는 지난주 삼성 롯데를 상대로 3승 3패를 기록하며 무난히 후반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재 41승 47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6위 SK와 주말에는 5위 한화와 만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시가 건설공사를 둘러싼 비리와 특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50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의 주요 설계 내용 전반을 미리 공개하고 관련 업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부 설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술용역 평가위원 후보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려 업체 측이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광주시 총인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업체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아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에서 해마다 평균 100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303건으로 지난 2012년 116건, 2013년 98건, 지난해 89건이었습니다. 침해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25%, 교사 폭행 4%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해마다 5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통계청과 광주 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이 광주 독립지구에 통합청사를 만들어 이전합니다. 관련 업무와 인원이 불어났지만 노후화된 건물에서 업무를 지속해오던 두 기관은 청사 이전을 정부에 요청하고 독립지구 유휴지에 새로운 통합청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합청사는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이며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민간 시설도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할룰라는 내륙을 비껴갔지만 오늘 낮부터 광주 전남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저녁쯤 돼서야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내리지만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는데요. 어제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낮부터 차차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광주 지역에는 저녁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아침이지만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광주와 나주, 화순이 30도, 장흥 27도, 순천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반짝했다가 모레 수요일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